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결혼 3년차 여자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조부모 손에 자란 터라 또래보다 조금 일찍이 철이 들었습니다. 중학교 졸업하던 해에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무작정 서울로 상경해서 몇 달이 건너서 아는 언니 밑으로 들어가서 의류도매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류도매업이라는 게 남들 잘 때 일하고 남들 일할 때도 일해야 하는 아주 고된 직업이지만 시골에서 없는 살림에 저까지 키워주신 조부모님을 생각하면 저는 잠을 줄여서라도 무조건 성공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장 언니 밑에서 3년 정도 일하게 되었을 때는 언니가 저에게 모든 걸 맡기고 하루 이틀 안 나와도 제가 빈틈없이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오게 되었고 5년째 되던 해에는 저에게 창업을 권하시더라고요. 제가 할 줄 아는 일에 비해 더 이상 자기가 챙겨줄 수 없다면서요. 대신에 제가 창업하는데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다 전수해 주시고 업계에 들어온 지 6년째 되던 해에 저는 제 사업자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키워서 이제는 조부모님에게 생활비도 드릴 정도의 여유가 되었고 일에 치이며 살다 보니 가끔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리워서 한 달에 한 번씩 인사드리러 시골에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저희 고향에서 만났습니다. 뒷집 할머니 손자라고 하더라고요. 뒷집 할머니가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랑 사이가 좋은지는 몰랐습니다. 제가 살 때까지만 해도 그냥 인사만 하는 정도였지 서로 뭘 주고받거나 왕래가 있는 걸 본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구태여 인사를 시켜주시더라고요. 남자는 쑥스러운지 인사만 하고 사라졌는데 할머니가 그렇게 극찬을 하시더라고요. 올 때마다 간식도 사다 주고 짐도 들어주고 시내 나가는데 차도 태워주고 한다고요. 그러면서 저런 남자랑 결혼하라고 돌직구를 던지시더라고요. 할머니가 좋게 얘기하니까 저도 마음의 문을 열고 다음날 뒷집으로 찾아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조부모님 잘 챙겨주셔서 고맙다고요. 별거 아니라면서 내빼는데 외모도 나쁘지 않고 순수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마루에 걸터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가까워졌습니다. 종종 방문하다가 지금은 휴가 내고 잠깐 내려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서울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고 저 먼저 다시 올라왔습니다. 종로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에 동대문에서 일하는 저랑은 거의 매일 저녁 만났고 저희는 그렇게 만남을 시작한 지 1년이 채 안 되어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부모님은 서울에서 그리 멀지 않은 외곽에 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은퇴하셨고 어머니는 평생 주부셔서 제가 어느 정도 도움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시누이는 독립해서 직장 근처에서 자취하고 있었고요. 상견례 때도 저는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아서 제가 여유가 되니까 남녀 구분 없이 그냥 형편에 맞게 알아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일찍이 가장이 되었던 터라 결혼에 있어서 남자 집 여자 혼수라던가 이런 구분을 크게 짓지 않아서 저는 남편에게 원룸 정리하고 제 아파트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여유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제가 살던 집이 작았던 것도 아니고 굳이 추가 지출하는 건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평탄하게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시어머니께서 저희가 맞벌이해서 잘 못 챙겨 먹을까 걱정되신다며 반찬을 해서 자주 가져다 주셨습니다. 어차피 집에 있으면 심심하다고 시아버지랑 같이 차 끌고 다니시는 모습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저희가 생활비를 얼마를 드리는지를 떠나서 다 큰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이렇게까지 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저희를 위한 건 줄 알았는데 그게 남편의 큰 그림이었던 거죠. 처음에는 저희 없을 때만 반찬을 가져다 주시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더라고요. 제가 일찍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는 거 아실 텐데도 저보고 가려고 하시는 건지 한 번은 제가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시부모님께서 저희 집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TV가 너무 좋아 보여서 잠깐만 구경 좀 하려고 했는데 한참을 봤다고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가보겠다고 하시는데 또 어떻게 그냥 가라고 해요. 좀 있으면 남편 오니까 같이 저녁 먹자고 말이라도 해야죠. 그렇게 한 번, 두 번 같이 저녁 먹기 시작하니까 일부러 저녁 시간에 맞춰서 오시기도 하고 근데 그러면서 같이 저녁 먹으니까 너무 좋다고 아들, 딸 다 나가 살아서 집이 너무 적적했는데 같이 먹으니까 좋다고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불편한 기색을 내비칠 수 있겠어요. 근데 여기서 저녁 먹고 일어나시면 괜찮은데 남편이 차 한 잔 더 하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은 거절도 안 하시고 바로 거실에 자리 잡으시는데 그렇게 9시가 넘어서야 일어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남편이 늦었는데 자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제 의사는 전혀 물어보지도 않고 저러나 싶었습니다. 시부모님은 그제서야 제 눈치를 보면서 며느리 불편해서 안 된다며 집에 가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네, 조심히 가세요.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남는 방에 욕 깔아드렸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안방 내어드리자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침대에 누워서 조용히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나도 피곤한 날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충동적으로 자고 가라고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고요. 남편은 웃으면서 미안하다고는 하는데 속으로는 한 번 했는데 두 번은 안 할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다행히 그 이후에 갑자기 자고 가시는 일은 없었지만 저녁은 같이 먹자며 예전처럼 자주 오시더라고요. 많이 오실 때는 일주일에 3번도 오세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자연스럽게 저 혼자서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지속되면 안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만간 술을 써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하나 고민하면서 그날도 어김없이 시부모님이 오셔서 저녁 준비하고 있는데 남편이 예고도 없이 훅 들어오더라고요. 이럴 거면 집도 큰데 같이 살면 참 좋겠다고요. 시부모님은 깔깔 웃으시면서 그러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저 혼자 어색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아서도 그 얘기가 자꾸 나오고 시모는 절 떠보기라도 하듯 며느리 불편해서 안 될 거라고 하시면서 깔깔 웃으시는데 진짜 그날은 밥이 콧구멍으로 들어갔는지 귓구멍으로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시부모님 떠나시고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자꾸 왜 불편한 상황 만드냐고요? 그랬더니 어차피 저희 할머니 돌아가시면 저 챙겨주실 분들이 시부모밖에 없는데 미리 모시고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따졌습니다. 누가 누굴 챙기냐고. 그리고 재수없게 할머니 돌아가신다는 얘기를 왜 하냐고요. 그랬더니 자기가 뭐 틀린 말 했냐면서 저보고 어차피 맨날 자기 엄마가 음식 다 해주는데 뭐가 불편해서 까탈부리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퇴근하자마자 와서 밥 처먹으니까 모르지 내가 일찍 와서 준비하면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앉아서 TV만 보신다고 하니까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근데 며칠 후에 주말에 남편과 저를 집으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니 오랜만에 시누이도 있더라고요. 식사를 하며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데 시누이가 시집가게 되어서 이 집을 시누이에게 줄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 저한테 저희 집에서 자기들이랑 같이 살자고 하시더라고요. 대답도 안 했는데 시누이는 고맙다고 입에 귀에 걸려 있고 저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아무 말 못하고 남편을 바라봤는데 남편도 해맑게 웃으면서 당연하다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내 집인데 왜 지가 대답을 하는지 더 이상 우물쭈물하다가는 집도 뺏기고 시집살이 하겠다 싶어서 얘기했습니다. 그럼 우리 집에서 생활비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남편이 정생을 하면서 부모님 모시는데 무슨 생활비냐고 하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제대로 대꾸도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집에 와버렸습니다. 남편이 뒤늦게 집에 와서는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 하는데 제가 시어머니 모시기 싫다고 불편하다고 하니까 저한테 이기적이라고 받아먹을 거 다 받아먹고 이제 와서 모시기 싫다는 거냐고 하더라고요. 너는 니네 집에 네 월급 다 보내고 네 생활비 내가 다 감당하고 있지 않냐고 그런 건 왜 당연하게 여기냐니까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부모님 모시고 싶으면 한 달에 생활비 100만 원씩 계산해서 너 그동안 맨몸으로 지낸 거랑 두 분 각각 100만 원씩 줄 거 아니면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희 부부 서먹해졌는데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후기입니다.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얘기했는지 시어머한테 전화가 왔는데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저랑 얘기가 된 것처럼 말을 해둬서 그런 줄 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부담 줄 생각 없다고 의도치 않게 부담 줘서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은 부모님한테 욕먹고 저한테 깨지고 시댁이랑 저만 괜히 서먹해졌습니다. 연애할 땐 똑 부러지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참 사람 속 모르겠어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